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갑의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미래의 핵심 산업의 주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바로 데이터와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여덟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야는 데이터 부와 또는 데이터청, 데이터 거래소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말하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대표 선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제대로 축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부를 만들어야 된다, 청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를 만들거나 청을 만들려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부나 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한 부를 구성하기에는 일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청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할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법을 어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거야 이제 국회에서 이광재 의원님이 중심이 되셔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정부는 잘 실행하고 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6.25 때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6.25 때 이 천막에서 공부해서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AI의 지능이 IQ가 500에서 1000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3일에 한 번씩 지식의 2배가 늘어나면은 이제 전기와 수돗물처럼 무한정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은 우리 전 국민의 국민 참고서입니다. 근데 국민 참고서가 급격히 구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보는 강한데 지식 정보가 떨어지니까 결국 이게 국민의 참고서가 되지 못하는데, 이거는 민관이 뭔가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자부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와 다음이 거의 그 검색의 98%, 7% 이렇게를 점유하다가 이게 지난 2, 3년 만에 이제 상당히 이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잘해야 되고, 또 공적으로는 정부가 이 데이터가 제대로 축적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각 부서에 나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집적해가지고 통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은 공적 역량이고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국민 참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회 도서관부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광무 장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이 학교 교실로 학교 선생님한테 무한적으로 저는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광 장관님, 우리 국립도서관의 디지털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18%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8%인데 사실은 이제 전체 1,100만 권인데 2권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한 31% 정도. 어젯밤에 11시 반에 확인한 건 18%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학교 교실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까지 가는데 학교 교실을 가지 않습니다. 마을 도서관까지 가는데 주민 커뮤니티 센터나 아파트 단지에 가면 훨씬 일하기가 좋을 테니 가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저작권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10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아까 133만 책을 저희가 디지털화했다고 그러는데 매년 20만 책씩 이렇게 디지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27일 날 저작권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른바 고화 저작물,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전 이제 허락 없이 디지털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방까지 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33만 권 중에 66%는 도서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국민이 전자책 이용한 만큼 도서관이 보상하는 제도, 이른바 종량제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이 교실까지 마을 주민센터까지 갈 수 있도록 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다국어 능력입니다. 만약에 KBS, MBC 모든 공영방송을 전부 영어로 볼 사람은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볼 사람은 중국어로 보고 일본어로 보게 만들어 놓으면 외국 사람이 생활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외국어를 배우는데 비용을 줄일 텐데 여기에 과감한 도전을 해볼 생각 없으신가? 네,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그동안에 다국어로 이렇게 제작하는 걸 지원하는데 사실 올해 예산만 보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개 정도 작품에 한 개 내지 3개였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병행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국어 번역 자막 시스템, 요것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상용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학습 엔진 개발 사업도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럼 만약 KBS, MBC나 EBS 이런 교육방송을 우리가 외국 사람이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볼 수 있는 걸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든 일단은 한 2년, 3년까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이라도 그 노력들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그 예산을 요청하실 생각입니까? 네, 뭐 총리님과 그다음에 우리 재정당국에도 더 이제 예산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500조 원의 예산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500조 원의 예산이 전부 지식재산이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한 군데서 AI로 통합돼서 검색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개 우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쓰고 있는 연구원이 각 자기 사이트만 있지 통합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지식 문서가 이거 저한테 주신 문서입니다. 통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통합 검색이 안 되고 있죠. 영역별로 관리되어 있는 통합 검색이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저게 AI로 하나로 검색이 될 수 있으면 훨씬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식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이번에 저희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특히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에 디지털 지편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계정통부와 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정책 영역 사업들이 한꺼번에 통합 검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전부 똑같은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까 용역하는 게 중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1년에 500조를 쓰는 이 대한민국에 모든 이런 지식이 하나로 통합돼서 그것이 아이들 학교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경제화의 핵심은 저는 교육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명문대학의 70%는 상위 9분위 10분위의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명문고등학교는 순천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점점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명문대학 진학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보겠습니다. 대구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 지방거점군립대학은 1인당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서울대학은 4천만 원이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은 2,500원, 3천만 원입니다. 지방의 교육이 무너지면 지방을 살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의 아이들의 학력은 피사 학력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은혜 부처님께서 오시기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부잣집 애들만 명문대학에 가는 이 사회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처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EBS, KBS 이런 전부 저작권을 선생님들이 무한정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문광부하고 교육부처님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1학기 원격 수업하면서도 저작권 문제를 문체부와 협의해서 선생님들의 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도록 그 제도를 개선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원격 수업이 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작권의 폭을 훨씬 더 좀 넓혀서 선생님들이 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해결해서 저렴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좋은 논문을 봐야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에서 검색을 하면은 건당 6,000원이고 집에서 검색을 하면 논문 하나당 3만 원입니다. 논문 10개만 검색하면 몇십만 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다페스트 선언처럼 오픈 액세스를 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무한정 최고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좀 제안을 해주신 바 있어서 이 부분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와 또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BS는 많은 우리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EBS가 온라인 학교로서 수준별 수업도 하고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거면 훨씬 좋겠는데 EBS를 보다 강화해서 온라인 학교처럼 만드는 걸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EBS-I를 통해서 학생별 수준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되고 있고요. 22년까지는 그 EBS-I를 통해서 그런 수준별 진단과 맞춤형 학습 컨텐츠 제공을 EBS는 이걸 AI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네. 해놓으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도 훨씬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결국 세계 최고의 지식이 있어야 최고의 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전체 대학교 30개 대학 중에 20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지적재산권 투자가 이미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결국 지식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부처님께 여쭙겠습니다.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입니다.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는 이미 고등학교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넘버원의 학교인데 우리는 지금 한시적으로 온라인을 풀어주고 있죠. 예, 이제 올 1학기에 지난 코로나 1학기에,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본격화하면서 코로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교육과정 운영은 원격 수업과 또 등교 수업의 병행으로 이루어져서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학교가 생길 수 있는가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100%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학생들의 학교라는 것은 아이들 또래와 교사들과의 어떤 관계 맺기 사회성을 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기회들을 대면을 통해서 또 제공받아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 온라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원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의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도 병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양질의 원격 수업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이 이게 학교 시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건 몇 인정되고 퍼센트까지 있습니다. 지금 뭐 몇 퍼센트까지라고 그 퍼센테이지를 정하기보다는요. 저희가 대학도 그걸 다 풀었고요. 고등학교도 필요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자율적으로 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조지아 텍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2년짜리가 오프라인이면 45,000달러고 온라인으로 졸업하는 데는 7,000불입니다. 점점 세계적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전부 온라인 강의를 열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명문 대학을 가지 한국 대학을 가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지금 그 해외 대학과 국내 대학이 서로 공동 온라인 학사과정 개설을 허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학기에 이 코로나19의 대응 속에서 굉장히 이게 급속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저는 그게 되려면 대학의 ICT 인프라를 그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먼저 신속하게 좀 닦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고 이건 하나는 ICT 기반일 거고 하나는 컨텐츠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1학기 때 경험을 통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지금 우선 시급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초재총 교수님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전부 온라인 수업을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대학은 해석학 교수로 많은 교수들이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컨텐츠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K무크를 만들고 있죠. 우리 부총님이. 네. 우리가 미국에는 코세라가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1억 원씩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학자를 국내를 10,000명을 하면 1조 원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민관이 합동해서 세계적인 교육판 넷플릭스를 만드는 교육혁명의 일대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단계적으로는 쫓아나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과감한 도전은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희도 이제 K무크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실은 이 수강 신청도 늘었고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기업과의 공동 협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충분히 신속하게 마련하면서 의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은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교육이 중요하기도 하고 경제 민주화로도 중요하지만은 교육이 앞으로의 인류의 최대 미래 산업이 됩니다. 표를 보겠습니다. 세계 교육 서비스 시장이 10조 달러입니다.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에 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부총님께서 이 총리님께 함께 모여서 결단을 함께 노력할 거라는데 총리님의 위대한 결단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교육은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하는 데서 선도하는 쪽으로 모든 분야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판 넷플릭스라는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는 교육부 장관께서 그런 노력을 하면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님, 디지털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이나 전부 임용시험에 코딩 과목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신세대들에게는 코딩 과목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 시험에 그런 과목을 넣으려면 좀 미리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그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당장 코딩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언제쯤 들어갈까요? 이제 지금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서 그들이 졸업할 때쯤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현재 이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또 그러면 뭐 학원에 가야 되고 특별히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무원이 된 다음에 그 정부에서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필요한 교육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데이터와 교육에 대해서 총리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교육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 총리님께 여쭤보니까 총리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960년대 43살짜리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달에 가는 결정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10년 뒤에 미국은 과학기술에서 전무후무한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서 오늘날 컴퓨터가 나오고 거기서 마우스가 나오고 GPS가 나온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역량과 기술을 한데 모아 가늠해본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전 세계 IQ 3위를 갖고 있는 부동의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을 이뤄나간다. 컴퓨터가 나서면, 대한민국이 나서면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미래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광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